불난집을 노려라. 최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부 청소년들이 SNS에 지금은 도둑질하기 좋은 때 라는 글을 올렸대요. 큰 논란과 공분이 일어났죠. 실제로 현장에서 약탈이 벌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재난 상황을 틈타는 이런 발언은 정말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가끔 뉴스에서 보시던 것처럼 뉴욕에서도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을 때 혼란을 틈탄 약탈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했잖아요. 이처럼 질서가 흔들리는 순간에는 반드시 그 틈을 노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곤 하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장수들이 서로 반목하고 관리들은 각자의 이익만을 쫓고 또 여기에 백성들의 마음까지 떠나기 시작한다면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일 것입니다. 이처럼 질서가 무너질 때 그것을 단순한 위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힘을 읽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전략가들이겠죠. 그들은 혼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시작된 혼란을 읽고 가장 적절한 순간에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랍니다. 굳이 먼저 불을 지를 필요는 없겠죠. 이미 번져있는 불길이 만들어내는 그 형세를 유리하게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오늘 살펴볼 계략은 불을 일으키는 전략이 아니라 불이 만든 형세를 활용하는 전략, 진화탁업이에요. 먼저 원문을 읽고 그 의미를 살펴본 뒤에 주요 캣개의 단전과 또 상전, 아울러서 캣개 다음 개인 천풍국개와 함께 진화탁업 전략이 담고 있는 철학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문입니다. 먼저 계명부터 보시면 제5개 36개 중 5번째 계략 진화탁업 불난 것을 틈타서 도둑질을 하다. 여기서 진자는요 달릴 주자와 빽빽하게 모여있는 모양자의 합자예요. 그래서 빽빽하게 한 곳으로 모여드는 형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움직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단순히 달려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그 흐름, 그 틈을 따라서 붙는다는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불화자, 병법에서의 이 불은 실제 화재만을 의미하지 않겠죠. 내홍이나 내전, 반란, 경제 위기, 기근, 권력 투쟁, 심지어 전염병 등등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혼란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진화하면은 혼란 틈을 타다라는 그 본뜻을 넘어서 이미 발생한 그 혼란의 흐름을 이용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 타겁, 타자, 타자기 타자죠. 치다, 공격하다인데 병법에서는 행동 개시하다, 결정적인 움직임을 취한다는 의미가 강해요. 그리고요 겁자는 갈것자와 힘력자의 합자지요.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이 병법에서는 단순히 약탈만이 아니라 상대가 혼란한 틈을 타서 주도권이나 이익을 삼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탁업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상대가 흔들리는 순간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익을 취한다. 혼란을 만드는 전략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혼란을 이용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원문을 보죠. 적지해대, 적의 해가 크면 취세, 치리, 형세를 따라 이익을 취하라. 여기서 이 해자는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로울 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 해자를 파자해 보면 위에 진면자에 아래 입구자가 있고요. 가운데 예쁠 봉자가 있는데 요거는 그 흉기 모양자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흉기를 휘두르면서 말다툼 벌이는 모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쳐도 혼란스러운 거고 나라로 해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글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병법에서 말하면 내부 분열, 권력 다툼, 민심 이반 등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국이 혼란함이 크게 일어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취세, 치일이에요. 나아갈 형세세죠. 네. 형세에 나아가서. 여기서 중요한 글자는 형세세자가 되겠는데, 이게 판세를 빨리 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 흐름을 빨리 파악해서 억지로 상황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판세를 빨리 읽고서 그 판세에 따라서 이익을 취해라. 유리하게 이용하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죠? 강결유야. 강한 것으로서 약한 것을 결정내는 것이다. 여기서 강자는요, 굳셀 강, 단단하다, 쉽게 꺾이지 않는 힘을 말하죠. 주역에서는 이 강은 양의 기운과 통합니다. 그래서 추진력이나 결단력, 혹은 정의로운 힘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결자는 물 숫자에 터놓을 쾌자의 합자죠. 그래서 원래는 물꼬를 터준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막힌 것을 뚫다 혹은 쌓인 것을 풀어내다 를 넘어서 결단 내리다, 결단해서 제거하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유자는요, 나무가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래요. 그래서 유연함, 수용성, 부드러운 힘, 즉 꿈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야자는 종결어미사 모모이다죠. 그래서 강결유야 하면은 강한 것으로서 유약한 것을 결단낸다. 요 성어는요, 지역의 택천객계의 단전의 첫 문장에 등장하는데요. 왜 이 36개에서는 이 문장을 진화타법의 핵심 원리로 인용했을까요?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죠. 쾌, 결야. 택천객계의 쾌라는 뜻은 결야, 결단이라는 뜻이다. 무엇을 결단내느냐? 강결유야, 강의 기운으로 약한 기운을 결단내는 것이다. 그런데 얼핏 듣기에 폭력을 의미하는 것 같죠? 그러나 이 지역에서 말하는 이 객계의 의미는 단순히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폭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쌓여있던 부정, 장애, 그런 것을 바른 것으로 결단 내려서 제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강한 양의 힘이 약한 음의 잔재를 결단 내려서 제거하는 것이 이 강결유야의 본뜻이에요. 양은 좋은 것이고 음은 나쁜 것이다 라는 의미로 오해하실 수 있어서 한마디 덧붙이자면요. 주역에서는요, 이 양과 음을 선악의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음양을 상징의 의미로 쓰고 있을 뿐이에요. 말하자면 요 택천객계에서 이 마지막 음을 토인의 잔재로 상징하기 때문에 이 양은 정의로운 군자의 힘이 되고 음은 제거해야 할 대상, 부정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객계의 기상으로 살펴보면요. 이 객계는 연모택을 뜻하는 태계가 위에 있고요. 아래로 하늘을 뜻하는 건계가 있어서 상택, 하천이라고 하고 또 이 연못이 위에 있는 형상이라 택천쾌라고 합니다. 8효 가운데 맨 위에 한 효만 음이고 아래 5효는 모두 양이죠. 이 효는 시간이 감에 따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움직여요. 그래서 5개의 강한 양이
마지막 남은 하나의 음을 밀어 올리는 형상입니다. 이 모습을 자연현상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텐데요. 예를 들면 아래에서는 따뜻한 양기가 계속 올라가고 위에는 물기를 머금은 구름이 모여 있지요. 이 양의 기운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강해지면 구름은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물로 비로 쏟아내겠죠. 그런데 이때 이 구름을 억지로 터뜨린다고 비가 오는 것이 아니죠. 이미 충분히 물기를 머금고 그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어떤 작은 변화 하나로 비가 쏟아지게 되는데 객계가 말하는 결단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강결유야는 강한 양의 기운이 마지막 남아있는 음의 기운을 결단하여 터뜨림으로써 막혀있던 흐름을 다시 이어주는 자연의 원리 중에 하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음을 결단하는 그 순간에 양이 이게 다 밀어 올라가면 다 양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아래로 새로운 음의 기운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태천계 다음에는 천풍구, 위에 양이 5개고 아래 음이 하나인 천풍구계로 이어지는 것이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는 순간 떠올려 보세요. 그때 결정적으로 하늘을 터뜨려서 비를 쏟아지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결입니다. 그리고 그 쏟아진 물로 만물이 다시 생성하는 거죠. 따라서 이 객계의 강결유야는 단순히 강자가 약자를 무너뜨린다고 이해해서는 안 돼요. 힘을 과시하는 폭력이 아니라 때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마지막 그 장애를 제거하는 결정적인 실행을 해주는 결자입니다. 요 점에서 손계와 이 객계는 아주 좋은 대비를 이루는데요. 이 1대로 전략에서 손계가 나의 힘을 절제하면서 상대가 스스로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이라면 이 객계는 이미 상황이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그 마지막 순간에 망설이지 말고 결단하라는 배입니다. 모든 만물이 생성소멸의 단계를 거치듯이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부의 균열이 한계에 달하면 붕괴는 순식간에 진행되지 않습니까? 진화탁업은 바로 그 순간을 읽어내라는 거예요. 마냥 기회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때를 탁 알아보고 그 순간에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단행해라. 결단을 내리고 실행해라. 그런데 주역은 또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남은 음을 제거하는 과정에서도 또 경계해야 할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객계의 상전을 보시죠. 상활, 택상어, 천, 쾌. 상전에 이르기를 연못은 하늘보다 위에 있으니 쾌라고 한다. 연못택, 연못은 상어천. 여기서 어자는요 비교급 어조사예요. 그래서 어천, 하늘보다 위에 있다. 예, 우리 상식적으로 어떻게 연못이 하늘보다 위에 있겠어요? 이 연못은 먹구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택상어, 천, 쾌. 먹구름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쾌계이다. 군자의 시록 급하. 군자는 이 쾌계의 덕을 본받아서 급하, 아랫사람에게까지 시록, 은혜가 이르도록 베풀고 거덕 즉 기, 거덕, 덕에 머무르는 것을 기, 피해라. 연못이 하늘 위에 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가 내리기 직전 먹구름이 하늘에 잔뜩 끼어 있는 상태의 이 모습이죠. 구름은 자기 안에 물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없지요. 때가 되면 반드시 비를 내려서 온 세상에 빗물을 나누어 주지요. 그래서 군자는 이 객계를 본받아서
시록 급하예요. 그 은혜를 모든 만물에 미치도록 베풀어라 예요. 강한 힘을 가졌다면 그 힘을 독점할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라, 나누어라. 그렇게 널리 덕을 퍼뜨려라. 맹자의 양양하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단식, 호장, 이영, 왕사예요. 폭정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대그릇에 밥을 담고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왕사, 왕의 군대를 맞이한다. 그 덕이 널리 퍼지게 되면 폭정에 시달리던 이웃나라의 백성들조차도 우리도 저 나라의 왕의 다스림을 받고 싶다. 어서 왕의 군대가 와서 우리를 구해주기를 바란다며 그 나라를 맞이하죠. 이것이 맹자가 말한 단식, 호장, 이영, 왕사예요. 트럼프는 손자봉법을 매우 탐독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가 독재로부터 세상을 구하겠다고 주장하는 그 논리는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상전은 한 가지를 더 경계하고 있어요. 거덕즉 기. 거, 머물 거, 덕덕. 덕에 머문다. 덕에 머무는 것을 기, 피해라, 꺼려하라, 경계하라.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는 덕에 안주하라고 맨날 유교에서 말하는데 뭐 덕에 안주하는 것을 피하라니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거를 이해하려면 이 캣개 다음에 이어지는 천풍국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캣개는 마지막 음을 제거하는 개죠. 그런데 이 지역의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 이 안에서 다시 새로운 음이 생겨납니다. 말하자면 이 캣개는 한여름의 하늘과 같아서 뜨거운 양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 하늘에는 먹구름이 모이고 마침내 큰 비가 내리잖아요. 예, 그러면 그 비가 내리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 그친 뒤에 땅속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움트게 된다. 그러면서 다시 변화가 시작된다. 때문에 이 가장 강한 그 순간, 강결유야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이미 새로운 씨앗이 그 안에서 싹트고 있다. 그러니 거덕, 덕에 안주하는 것을 꺼려라. 예,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요. 혹시 괄목상대라는 말 아시나요? 3일 만에 만나도 달라진 모습에 놀라서 눈을 비비면서 서로 마주본다는 성어예요. 일신, 우일신 아시죠? 선비는 어제의 자신에 머무르지 않고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자신의 허물을 고치면서 스스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순자는 자신의 덕을 자랑하지도 않고 자신의 그 덕에 머물지도 않으며 늘 변화의 가능성을 살피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준비해야 한다예요. 캣개는 이미 결단한 시점에 이른 개잖아요.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이 내가 오라, 나만이 오라, 나는 이미 충분히 강해 라는 태도죠. 그러나 그런 마음가짐이나 그런 태도로 내리는 그 결단은 이미 정의가 아니라 독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은 결단하라고 말하는 동시에 베풀라, 그리고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정신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당태종인 것 같아요. 그는 천하를 통일한 뒤에도 자신의 공을 믿고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재상인 위증의 그 거침없는 간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봤다고 해요. 위증이 세상을 떠나자 태종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동 위경 가히 정의관. 구리를 거울로 삼으면 의관을 바로잡을 수 있고 이고 위경 가히 지흥체.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고 이인 위경 가히 명득실.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자신의 잘잘못을 밝힐 수 있다. 위증몰 dim 망일경의. 이제 위증이 죽었으니 나는 거울 하나를 잃어버린 것 같구나. 이미 천하를 얻은 황제였지만 태종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잃은 것을 가장 아쉬워했지요. 이것이 바로 덕을 쌓았다고 그 덕에 머물러서 자만하지 말고 끊임없이 자신의 덕을 돌아보라는 주역의 가르침입니다. 36개의 진화 탁업도 마찬가지죠. 상대의 혼란을 이용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해도 그 승리에 취해서 교만과 탐욕에 빠진다면 그는 내일 또 다른 진화탁업의 대상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주역은 강결유야로 결단할 때를 말했고 시록급파로 그 은혜를 백성과 함께 나누라고 말했으며 또 거덕즉기로 성공한 후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란은 기회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가 군자와 소인의 차이인 것 같아요. 힘은 결단할 때 쓰고 공은 백성과 나누며 성공한 뒤에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역이 말하는 쾌계의 정신이며 또 36개 진화탁업이 우리에게 남기는 진정한 교훈일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진화탁업의 원문과 이를 뒷받침하는 주역 쾌계의 단전, 상전 함께 읽으며 마치겠습니다. 제5개 36개 중 5번째 전략 진화탁업. 불난 것을 틈타서 도둑질을 하다. 적지해 대해 취세 취리. 적국의 혼란이 심해지면 그 형세를 따라 이익을 취하되 강결유야. 강으로서 유를 결단내는 것이다. 쾌, 결야. 택천쾌는 결단이다. 강결유야. 강으로서 유를 결단내는 것이다. 상활. 상전에 이르기를 택, 상어천, 쾌. 연못은 하늘보다 위에 있으니 쾌라고 한다. 군자의 시록급파. 군자는 쾌계의 덕을 본받아 은혜가 아래 사람에게 미치도록 베풀라. 그리고 거덕즉기. 덕에 안주하는 것을 꺼려라. 네, 이상으로 진화탁업. 불난 틈을 타서 치고 빼앗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동쪽에서 소리치고 서쪽을 친다는 성동격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후원자 여러분,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